앞쪽에서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인데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보시면 돼요. 그 법률적 근거가 세원에 대한 예로서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예요. 그럼 여기 볼 때 여기에서 취득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취득세의 법률적 근거 세원에 대한 내용은 취득행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법에서는 이 취득이란 어떤 걸 말한다 라고 취득의 뜻을 적어줘요. 그 취득의 뜻에 대한 내용은 국어사전과 똑같게 적어집니다. 국어사전에서 취득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거래는 취득거래다 이렇게 적어져요. 그럼 재산 증가가 이루어지면 취득거래로서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 뜻이겠죠. 여기에 대한 예로서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받다 그러면요,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매매니까 유상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으로서 과세된다 이 뜻이고요. 또 다시 부동산을 증여받다 이랬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증여니까 무상 취득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거래로서 취득으로서 과세된다 이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이란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여기서 모든 취득 이렇게 됐으니까 건축물을 신축하다고 하였으면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원인은요,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가 이루어진 거니까 과세. 취득으로 본다가 간주죠. 간주 취득에 대한 내용도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취득에 대한 내용은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옴으로써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물건을 정해줘요. 그 정해진 물건을 보고 저희는 과세 대상물 그럽니다.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그 물건 취득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다. 비과세가 아닌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그때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법전에서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시킵니다. 가로 보세요. 가로 보시면은 재산 증가력이라는 취득 행위 그러면서 가로요가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포함되어 있죠. 이 말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적으세요.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포함 밑에다가 소유권 등기 포함한다. 소유권 등기 포함이다. 라는 의미로서 적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지방세다. 이 말 아시겠죠?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니까 지방세다.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하니까 특광도다. 도 밑에다가 특광이라고 적으세요. 특광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서 취득이란에다가 밑줄. 취득의 뜻은 막바로 그 문장 끝 가세요. 읽어보시면 전부 다 알 거니까 끝 가셔가지고 볼 때에 무상의 모든 취득이다. 이 말은 유상 취득도 과세고 무상 취득도 과세고 원시 취득, 간주 취득도 과세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입니다.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은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란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로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 뜻이
바로 사실과세의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볼 때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했으니까 이제 요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한 경우도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과세다.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여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도 취득 형태를 갖췄으니까 과세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사실과세예요. 그럼 사실과세를 이해하려면요, 여러분들은 뭘 아셔야 되냐면, 제가 보니까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등기된 것도 과세, 미등기도 과세, 또 무허가도 과세. 이 내용이 바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임으로 인해서 미등기와 무허가에 대한 내용을 지자체가, 국가가 어떻게 알기에 과세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겠는데, 무허가에 대한 내용은 금방 밝혀냅니다. 어떻게 밝혀내냐면 매년마다 항공 촬영해요. 매년마다 항공 촬영하게 됨으로써 전년도의 항공 사진에 대한 내용과 당해년도의 항공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에 없는 건물이 당해년도 사진에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내용을 건축물 대장과 연결시켜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럼 뭘까요? 무허가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알 수 있음으로써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예요.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 법률 구조에 의해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봅시다. 볼 때 A라는 사람,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 넘겼어요. 그러면서 B가 토지를 취득하였음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까요? 미등기. 미등기된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으나 시간이 약간만 흘러가면은 여기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시간 흘러가 봅시다. 미등기 토지를 보유하죠.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재산세도 사실과세를 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될까요? B가 되겠죠. 근데 이 B를 지자체가 압니까? 몰라요. 모름을 인해서 미등기 되거나 소유권 변동되었을 때는 서류상에 기록된 자, 공상 소유자 너가 협력 좀 해줘 하면서 협력 의무를 주어져요. 서류상에 기록된 자는 누굴까요? A. A가 바로 공무상 소유자죠. 공무상 소유자 너가 신고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밝혀내겠다. 이런 의미로서 협력 의무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 때 A가 신고해 줬으면 여기 어때요? B. 딱 들켰죠? 딱 들키면서 너 이 당시에 왜 취득세 신고하지 않았어? 하면서 어떨까요? 매매해야죠. 매매하니까 어때요?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에서 A가 B가 등기한 줄 알고 신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또다시 법이 나옵니다.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A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는 너밖에 몰라. 서류상에 기록된 너밖에 몰라 하면서 A에게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는 고지서 받자마자 이제 이 토지는 내 토지가 아닌데 나에게 고지서 나왔다 하고 황당해하면서 불복하겠죠. 불복으로서 이의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이의신청하게 되면 여기 어때요? 딱 걸리죠. 이런 내용으로서 과세할 수가 있는 것이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에 대한 내용도 밝혀낼 수 있음으로써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따라서 하나 결과적 내용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아까 볼 때 등록면허세 배웠죠. 등록면허세. 이 등록면허세는 세자 앞에가 등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뭐뭐뭐 쳤다면 징수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록면허세는 먹물 묻혔다면 징수한다라는 의미로서 서류상으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서류 징수하니까 이것만 형식과세입니다.
이것만 형식과세고 나머지는 다 사시과세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란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과세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세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못 믿으니까요. 그 옆에다가 오른쪽 칸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에서 하고 그 밑에다가 미등기란 말 적어 놓고요. 그리고 점점점 해가지고 끝에서가 과세라고 하시면 돼요. 미등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요. 과세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단어 아까 방금 배웠던 거죠. 면세점 얼마였습니까?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었다면 징수하지 않는다. 또 다른 세금에 대한 내용과 비교에 대한 내용 그 오른쪽에다가 적어놨어요. 재산세에서는 세금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에서는 세금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서 징수된다. 그런 의미로서 같이 비교적 내용으로서 적어 있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4번. 4번에서 취득세의 부가세. 아까 복수까지 했죠. 부가란 말은 어디요? 붙인다.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인데 조심하실 점은 이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는 거 조심하세요. 이 말은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납세지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문장 쭉 가볼 때 납세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해당 세금이 국세였으면 사람 나옵니다.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예요. 그럼 여기 볼 때 취득세가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로 인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지 나온다면 부동산 소재지,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그리고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나와도 똑같게 취득물건 소재지, 소재지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리고 디귿에 대한 이유로서 물론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구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편의 비율로서 나누어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아셔야 될 내용의 전제적 내용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비로 생긴 세금이죠. 이 내용 전제를 알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얘가 대구광역시고요. 대구광역시였고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옆에가 오다 보니까 경산역이 있더만요. 얘가 경산이었다 합시다. 경산이다. 그러면 여기 경산에 대한 내용은 경상북도죠. 경상북도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대구광역시와 경산시와 여기 걸쳐서 한 필지에 토지가 있어요. 걸쳐서 이렇게 한 필지에 토지가 있다. 이랬을 때 이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때 취득세에 대한 납부하겠죠. 이 취득세 납부된 금액이 1억을 납부했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취득세 1억 금액을 대구광역시에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로서 납세지를 관할을 정해줘야죠. 관할을 정할 때 여기에 대한 내용에 요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있을 거예요.
이 개별 공시가에 대한 내용이 대구 쪽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산 쪽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면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 1억 금액에서 70%에 대한 내용은 대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0%에 대한 누가 사용? 경상북도가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문장에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어요. 포인트는 뭐였냐?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거죠.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이 문장에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서요. 끝말에서는 소재지 별 시가 핀의 비율로서 나누어 계산 이렇게 두 내용만 알았으면 그 한 문장으로서 넉 줄 내용을 전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서 6번 부가징수 방법 취득세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는 건 앞에서 복습까지 했죠. 신고 납부예요. 아까 여러분한테 복습할 때 납세무 확정 그랬죠. 이 납세무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의 금액 산정을 말합니다.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 한 방법은 신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가 신고고요. 또 하나는 결정.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것이 결정. 요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보유세금은 결정, 보유외세금은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고를 택한 세금의 부가징수 방법이 신고 납부입니다. 그러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외세금이죠. 보유외세금이니까 뭘까요? 신고. 신고니까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져요. 신고 납부 나와지고요.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 라고 법에서 신고기간을 정합니다. 취득세의 법정 신고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원칙이 있으면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와줍니다. 그럼 여기 뒷페이지 가보시면 예외 나와져요. 예외적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이로서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다고 하였으면 그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상속세를 따라가도록 했어요. 상속세를 따라감으로써 이때에 대한 내용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상속 개시일이란 말은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포인트 잡는 것은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렇게 포인트를 못 잡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계속 화장발에 섰게 돼요. 화장발에 섰게 되면은 재꼴 당합니다. 맨 맞고 삽니다. 안 맞게 살기 위해서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준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합시다. 상속에 의해서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포인트를 못 잡았으니까 6개월 숫자가 맞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 앞도 보도 않고 맞다 그래요. 그러나 이건 틀린 거예요. 어디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겁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상속 단어가 예외상이었죠. 상속 단어 여기까지 해볼 때 상속 단어가 없이 나온다면 그때는 뭘로? 원칙. 취득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상속 단어 없죠.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됩니다. 또다시 부동산을 증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와도 마찬가지로서 상속 단어가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이 또 있어요. 또 있는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이 추가 신고 납부입니다. 추가 신고니까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요. 후발적 사유예요. 후발적 사유.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작년까지는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30일 내 신고 납부토록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올해 개정이 되면서 6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 내용의 숫자와 똑같이 났죠. 똑같이 났으니까 문제 풀기는 쉬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 풀기는 쉬울 건데 일단은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전제적 내용으로서 알고 난 다음에 요 내용으로 오겠는데 전제적 내용으로서 한번 뒷페이지 폈다가 그 내용 알면서 앞 페이지로 와봅시다. 28쪽에서 동그라미 5번 곧 설명을 드리겠으나 여기에서 먼저 동그라미 5번 읽어드릴게요. 임시흥행장. 여기서 임시흥행장에 대한 내용은 주로 말한 것은 모델하우스를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고요. 공사 현장 사무소, 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말합니다.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 가로 빼고 연결하면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 1년 초과하는 경우는 부과한다. 그러면 이 단서 앞에 있는 것은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를 말합니다.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글자 그대로 임시니까 비과세한다. 1년 초과했으면 과세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이때 시점에서 법인이 모델하우스에 대한 내용을 신축하였어요. 그러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 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1년 하고도 하루째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존속기간 1년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어떨까요? 과세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는 비과세했죠. 후에 어때? 후에 과세로 세죠. 과세 되니까 추가적으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이 추가 신고에 대한 내용은 후발적 사유 생각하시면 돼요. 후발적 사유니까 문장에서는 어떤 말이 꼭 있냐면 후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후에 이런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60일 내에 신고 납부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예요. 가산세는 어떻을 때 가산세가 가산됩니까? 자, 볼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다 하면은 제척기간 동안 밝혀내죠. 밝혀내면서 그때 어떨까?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었을 때 그때 뭐였어요? 가산세 가산. 끝말은요. 들켰다 하고 고지서로 징수하죠. 고지서 징수하는 것이 보통 징수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일로 써볼 때 이게 예외상이라는 얘기예요.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있다겠어요. 그러면 이 보통 징수란 말이 취득세에서 나오려면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또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매하는 거죠. 가산세, 가산이 나와져요. 그럼 이제 이 내용까지 알고 거기에서 문장에서 기억 보세요. 기억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후 당해 물건이 중과세율 대상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취득하였을 때 표준세율, 일반세율이 적용돼요. 그리고 그 물건이 후에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무거운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면
앞에에 대한 내용과 뒤에 차이난 금액만큼 신고해야 되겠죠. 추가 신고가 이루어져요. 며칠일까요? 60일.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자, 그 문장 읽어보니까 그 문장 안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가로에서 가산세 제외 나오죠. 이거 조심하시란 거예요. 그 가로 내용 가산세 제외. 만약에 가산세 가산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또 다시 니은 보세요. 니은에 대한 내용으로서 살펴볼 때 그 문장을 대충적으로 쭉 한번 훑어서 읽어볼 때에 거기 문장 안에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가로에서 가산세 가산일까요? 제외일까요? 제외. 그걸 조심하세요. 어차피 여기에서 숫자 60일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맡겨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내용으로서 조심하셔야 될 내용으로서 가산세 제외 이걸 조심하시면 돼요. 후발적 사유는 60일과 예전에서는 30일이었으나 지금은 60일 되어 있으나 꼭 구별할 것이 가산세 제외이라는 걸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을 포함한다겠죠.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겠어요. 그러면서 등기, 등록만 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러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청서 접수 날까지라고 알 수 있겠죠.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 접수 날까지란 말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전까지니까 등기, 등록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시켜주면은요. 취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내용이 문제였으면 상속 단어, 그리고 후발적 사유, 그리고 등기, 등록 이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됩니다. 상속 단어 나왔다면요.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후발적 사유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에서는 후에 이 말이 있는데 그때는 60일 내 신고 납부인데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 또 문장에서 등기 아니면 등록 이 단어가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세에서 신고 납부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과 똑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자,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 이거 신고입니까? 아니면 결정입니까? 아까 보유세금은 결정 그랬죠. 보유 외세금은요? 신고.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는 모양이나요? 신고죠. 신고니까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도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까지 알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을 한번 폈다가 와 볼게요. 등록면허세에 대한 이유로서 뒷페이지 폈다가 오겠습니다. 56쪽 56쪽에서 동그라미 2번 부가 징수 나오죠. 그러면서 신고 납부 1번 1번에서 어떤 단어 꼈습니까? 등록 이 말 끼죠. 이 말 끼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신고 납부로서 맨 끝에 가시면 돼요. 뭘까요? 신청서 접수 날까지. 이 말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과 같은 말이죠. 다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뭘까요? 후발적 사유. 후발적 사유니까 며칠 될까요? 60일. 60일 되고요. 조심하실 점 뭐였어요? 가산세 제외.
또 다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등록민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물건이 부과 대상, 추가 징수 대상이 되었을 때 뭐였을까요? 후발적 사유정. 며칠이에요? 60일. 그리고 조심하실 점요. 가산세 제외. 각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시 4번 해줄게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에는, 여기서 등록하기 전까지란 말은 등록하러 간다겠죠. 등기는 하러 가서 납부했어요. 그래서 신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아닐까요? 당연히 했으니까 끝말은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는 신고했으니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딱 편할까요? 문장 쭉 가볼 때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다가 거기에서 등기 아니면 등록 이 말 나왔어요. 이 말 나왔을 때 신고 납부를 물어본다면요, 우리는 막바로 등기 등록하러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러 간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끝만 어떻게 돼요? 신청서 접수 날까지 나오겠죠. 이런 일로서 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봅시다. 다시 22쪽 오죠. 22쪽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3번 밑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뒤에 뭐 붙을까요? 가산세 가산. 끝말은요, 보통 징수합니다. 그리고 가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몇 %가 가산될 것인가에 대한 이유로서 거의 가산세 적용 범위 나오죠.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복습했던 내용으로서 문장 쭉 가보니까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로서는 그때 어떨까요? 무신고 가산세다 하면서 이제 그 문장 끝 가져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 가산.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사기 부정 나왔죠. 그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부정, 무신고 가산세다라고 생각하면서 문장 끝 가시면은요, 무신고 가산세의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의 가산세 가산으로서 나와주고요. 또 그 밑에서 동그라미 1번 문장 쭉 가보니까 적게 신고 나오죠. 그랬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과소 신고 가산세라고 생각하면서 문장 끝 가서요, 끝에서는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 가산으로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동그라미 1번에서 문장 가볼 때 고지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 나왔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다 하면서 문장 끝 가세요. 끝에는요, 이자율. 이자율은 10만 분의 25. 아까 복수까지 했죠. 조심하실 점은 고지 이 말이 나오면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이렇게 나온다면요, 그때는 가상금. 가상금으로서 체납조세 3%라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동그라미 2번 법인이 장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으면 그때는 한 대 맞습니다. 한 대로서 10%의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수까지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 밑에 있는 무골증자의 중가산세입니다. 이 무골증자의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나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방금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볼 때에 가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적게 신고했다, 과소 신고했다면요, 그때는 한 대 맞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 가산으로 되고, 그리고 무신고했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더블입니다. 여기에 더블이니까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예요. 그리고 또 문장에서 사기 아니면 부정 이 말 나왔으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서 여기에 더블입니다. 여기에 더블이니까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블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더블이 바로 무골증자의 중가산세입니다. 무골증자의 중가산세. 자, 먼저 무골증자의 중가산세 법이 어떤 연유로서 나왔겠는가? 법률적 취지예요. 그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에 의해서 나온 것이 무골증자의 중가산세입니다. 또 미등기란 말은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가 미등기죠. 그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다가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뭘까요? 미등기잖아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요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만 있냐면 취득세만 있어요. 취득세만 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죠.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까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요 등록이 갑구입니까? 을구입니까? 을구래 있잖아요. 갑구는 소유권 쪽이죠. 을구는 소유권 외쪽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소유권 외쪽이니까 미등기란 말은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등록면허세에서는 중간산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있을까요? 여기까지 있어요. 되겠죠? 그럼 이제 아는 것은 중가산세는 어디만 있다? 취득세에서만 있다. 이렇게 나와지고, 이 법률적 취지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중가산세의 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해보죠.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뭘까요? 미등기. 그리고 팔았다, 매각하였다, 그 뭐예요? 전매.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으니까 전매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가 밝혀냈으면 매매해야죠. 매매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더블이에요. 여기 산출세액의 80.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하여서 들켰습니다라고 고지서로서 징수합니다. 고지서 징수하니까 뭐라 그래요? 보통 징수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포인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산출세액의 80,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다시 반대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그 말은요, 산출세액의 80, 이런 이유로서 되는 거죠. 다시 여기에서 만약에 미등기 전매가 아니라면요, 그때는 중가산세 가산되지 않는다. 왜? 미등기 전매가 아니니까. 미등기 전매가 아닌 경우는 중가산세 제외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중가산세 제외에 대한 이유로서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신고하고 매각했죠. 미등기일까요? 등기일까요? 신고했으니까 등기잖아요. 그 미등기 전매가 아님으로써 끝말은요, 산출세액의 80%는 가산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제외다. 이게 나오겠죠. 그런 것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등기,
등록과 관계없는 물건 취득은 이건 등기할 필요가 없죠. 필요 없으니까 미등기 전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끝말 뭘까요? 중과산세 제외로 됩니다. 그리고 또 토지 지목 변경. 이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해서 먼저 결과적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토지 지목 변경 요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적으세요. 밑에 보시면은 토지 지목 변경이라고 나와 있죠. 동그라미 3번 지목 변경 나오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밑에다가 적으세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 이 단어 안에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 설명해 줄게요. 지목이란 말은 토지 이용도를 말해줘요. 토지 활용도를 말합니다. 토지 활용도에 대한 내용이 밭이었어요. 이었을 때 이 밭에 대해서 내 거다고 등기하겠죠. 혹시 내 거다고 등기하지 않을 분 계시면은 저하고 친합시다. 제가 가지고 가게요. 등기 됐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돈을 들여요. 돈을 들여서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이 밭을 대지로 지목 변경했어요. 이랬을 때에 이 대지에 대해서 이건 내 거다라고 또 등기합니까? 이미 등기는 되어 있잖아요. 있으니까 여기 토지 지목 변경 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민국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토지 지목 변경 옆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끝말은 뭘로? 중가산세 제외 되겠죠? 자, 이 단어 안에가 요 단어 안에가 토지 지목 변경 요 단어 안에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등기잖아요. 등기로서 뒤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화장발. 이건요. 이건 등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가 아님으로써 끝말은 뭐다? 중과산세 제외로 갑니다. 이런 일로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 주주에 대해서 지분율만큼 각기 비상장 법인의 각 물건마다 등기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미등기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끝말은 중과산세 제외.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요 이게 나와져요. 이게 나오고 쉽게 나올 때는 이게 나와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로서 끝말은요 산출세액의 80으로서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살펴봤으니까 또 혹시 모르니까 이 동그라미 3번에서 지목 변경 나왔죠. 그리고 뒤로 가보니까 주식 등의 취득 나오죠. 거기다가 적으세요. 과점 주주의 주식으로서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취득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취득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페이지 가보죠. D페이지에서 맨 위에 가보니까 수정신고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으로서 수정신고 단어가 문장 안에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과소신고시 자수다 라고 생각하고요. 수정신고를 해야 될 자는 법정신고 기한 내
때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 들키기 전까지, 결정, 고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자수하였으면 해당된 형량에서 감해주죠. 해당된 형량에 대한 내용은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그리고 또 만약에 문장에서 기한 후 신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무신고 시 자수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될 자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한다? 결정, 고지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지고 또 자수하였으면 해당된 형량에서 감해줌으로 인해서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문제 봅시다. 문제 1번. 문제 1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법인이 장부 작성과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몇 프로일까요? 10%. 그런데 뒤에서 20%다 틀렸죠. 2번 갑시다.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얼마일까요? 50만 원. 3번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은 사실상 취득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여기서 포인트는요. 후가 아니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여가 포인트예요.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D는 어떻게 나올까요? 산주 3개 80. 그런데 생뚱맞게 50 나왔죠? 틀렸죠? 4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이 보니까 이 내용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 신고 납부예요. 그러면서 등기, 등록 이 말 나왔죠? 언제까지?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청서 접수 날까지란 말은 등기하기 전까지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4번 맞고요. 5번 취득세 뒤로 쭉 가볼 때에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이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밑에는 뭐가 나올까요? 가산세, 가산. 끝말은요. 보통 징수. 맞고요. 6번 취득세 신고, 납부, 설명. 가로에 들어갈 내용. 벌써 문제 키 잡아냈죠. 취득세 신고, 납부다는 것이 바로 문제 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를 보기 위해서 볼 때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여기는 원칙이죠. 60일. 그 옆에 상속 단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쭉 가서 달의 말일. 달의 말일은 주어졌네요. 그럼 어떨까요? 6개월. 6개월 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답에 대한 내용은 60일과 6개월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갑시다. 7번에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후에 중과세율 적용. 후에 중과세율 적용했으니까 뒤에 나타나는 일이죠.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며칠? 60일. 60일 내에 뒤에서 신고 납부한다. 맞죠? 그리고 이제 가로 가야죠. 가산세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얘가 틀렸네요. 7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8번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자가 취득하는 사항을 등기한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다. 이걸 보니까 취득세 신고 납부 문제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고요. 그래서 포인트는요. 등기. 이 말이 있죠. 등기, 등록.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하러 간다. 어때요? 신청서 접수 날까지 가야죠. 틀렸죠? 30일이 아니라 신청서 접수 날까지. 8번 틀렸습니다. 연관 문제 10번 풀어줄게요. 취득세 맞는 것
1번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자, 문장에서 지문은 길었으나 거기에서 어떤 단어가 튀어나왔냐면 관할 튀어나왔죠. 관할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납세지다.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취득세로 적어졌으니까 지방세죠. 지방세였으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부동산 소재지. 주소지 틀렸죠? 1번 틀렸고요. 2번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30일 내에 신고 납부다. 며칠일까요? 60일. 2번 틀렸죠? 3번 증여 취득한 경우 취득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자, 보니까 상속 단어 없죠. 그리고 또 후발적 사유도 아니죠. 등기 등록 단어도 없죠. 그럼 뭘까요? 원칙. 원칙이니까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맞죠? 답은 3번. 그리고 4번 갑시다.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자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월까지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자, 이 문장의 문제 키는요. 기한 후 신고. 그 단어 보자마자 빨리 떠오르는 것은 무신고 시 자수다 라고 또 오르면서 문장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문장 보니까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자는 돼 있죠. 신고한 자일까요? 아니한 자일까요? 아니, 무신고 시 자수니까 해야 될 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예요. 한 자 틀렸죠? 아니, 단어가 다 적어졌네. 저 기한 후 신고. 그러니까 기한 후에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아, 단어가 좀 적어졌잖아요. 이게 이 단어가 기한 후에 신고한다. 이거 적어졌으니까 저 한글 공부합니다. 저 세법 공부 안 해요. 그럼 이 기한 후에 신고하니까 기한 전에서는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 뭐였어요? 무신고 시 자수다 라고 생각하고 문장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신고한 자는 그랬죠? 틀렸죠? 누가 하는 겁니까? 신고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까요? 신고 경과 후 1월까지? 자수니까 언제까지 해야 돼요? 들키기 전까지. 결정 고지 전까지. 두 개 틀렸죠? 또 다시 볼까요? 5번 갑시다. 취득세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경과 후 6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불성실 가산세에서 20% 감면한다. 자, 볼 때 기한 후 신고가 뭐였어요? 무신고 시 자수. 그럼 자수했으면 해당된 형량에서 감하죠. 어디서 감해 줄까요? 무신고에서 감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감면한다. 틀렸죠?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2번 취득세 과세 여부. 취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이유로서 이게 취득세 과세죠.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는요 과세된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보는 건 뭘 먼저 볼까요? 과세 대상물을 먼저 보겠죠. 자, 과세 대상물을 먼저 보는데 이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